이거 괴문서다. 윤석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괴문서 갖고 공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 지금 공개하죠. 괴문서 정치 공작 규정한 윤석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 때 내놓은 메시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윤석열 검찰의 정치 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괴문서라면서 본질을 흐리고 소리 지르고 정말 불성실하고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중상모략, 검수완박, 거기에 이어서 괴문서. 윤석열 후보의 어제 기자회견 메시지는 괴문서다. 날 국회로 불러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무섭냐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과연 되겠냐. 이런 식의 그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 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기자, 윤석열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 가진 건데 여야에서 최근 논쟁이었던 게 윤석열 후보를 국회로 불러서 부르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야의 논쟁이었는데 윤 후보가 불러라. 사실 야당에서는 왜 부르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불러라.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공작이고 뉴스버스가 보도한 거 그 괴문서다. 이게 어제 윤 후보 입장이었죠. 그렇죠. 어제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강한 톤으로 반격에 나섰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치 공작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 얘기의 핵심이 이제 지금까지 나온 문서들, 고발장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그 증거들이 과연 누가 썼는지 확인된 거냐. 확인도 않고 계속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공작으로 규정한 거죠. 그러면서 어제 어떻게 보면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은 그럼 정말 자신 있으면 뒤에 숨지 말고 국회에서 당당히 국민들 앞에서 공개 청문회를 해보자. 뭐 이런 거죠. 결국 거기에 이제 어제 윤석열 총장의 핵심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거기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렇게 이제 강하게 나왔던 이유가 대검이 어제 바로 공익신고자라고, 그러니까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지정을 했죠. 예. 사실상. 근데 원래 이제 국민권익위가 판정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대검이 지정을 했는데 어제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익신고자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검이 이미 어떤 편향적인 시각 속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결국 이런 이제 어떤 위기의식 내지는 이런 이제 생각 속에서 어제 그렇게 국회에서 강하게 나가지 않고는 이 사건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 것 같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박범계 장관부터가 이제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했죠. 결국 이제 수사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어제 윤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의 어떤 주가 조작 연루 사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년 6개월째 수사만 하고 있다.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거죠. 한동훈 검사장 사건 역시 수사팀이 9번 무혐의를 건의했지만 수뇌부가 결재를 하지 않고 있죠. 결국 이 사건을 수사화하더라도 과연 결론을 내겠느냐, 대선까지 계속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대선까지 악재가 되겠다. 이런 판단 속에서 어제 그런 어떤 굉장히 강한 어떤 격정 토로에 가까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여당에서 지금 제기하는 의혹은 박정하 대변인, 네. 윤 후보가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야당에게 여권 인사를 고발할 것에 사주했다. 그렇죠. 라는 의혹을 여당에선 굉장히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당사자 중 윤 후보가 한 명이라는 얘기인데 윤 후보는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모양새예요. 국회로 불러라. 국회에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투박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고발장을 괴문서로 규정을 하면서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 총장의 입장은 저런 정체불명의 괴문서를 누군가 만들거나 누군가 유출을 해서 윤석열부터 시작을 해서 김웅을 거쳐서 고발까지 이르는 야권까지 이르는 일련의 공작을 누군가 설계했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윤 후보는? 어제 윤 후보가 저렇게 강력하게 나온 거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놔둬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림이 그대로 가겠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고 이 선에서 정리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매일 이런 걸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도 혼돈스러워요.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손중성 검사에게라는 거 하나, 손중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디선가 누군가 이걸 받아가지고 고발하는 어디까지,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단계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고발을 사주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건을 가지고 뭐 빨리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진상 규명이 나와야 되지만 수사 운운하면서 몇 달, 몇 개월 계속 오래 가기를 바라는 측이 저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이거를 진상 규명을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되고 빨리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예. 이런 논리 구조를 중간에 생략하고 윤석열 후보를 타겟으로 해서 무언가 계속되는 정치 공작을 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저는 길게 이 건을 끌고 가려고 할 거다. 솔직하게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협조를 해주는 게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아 대변인의 생각은 시간을 끄는 쪽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주셨고 윤 총장의 어제의 메시지는 크게 4가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무섭냐? 이런 게 윤석열 스타일. 18분간 격정 토로 적극 반박. 1. 최초 보도 근거의 의문 제기. 2. 제보자에게 당당히 나오라는 거 있었어요. 제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 2번째 주제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3번째.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마라. 정치권 공세. 대검 감찰의 순수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공작이다. 나를 제거하려는. 나 제거하면 정권 재창출이 되느냐라는 주장이었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김웅 기자회견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인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김웅 의원 비판까지. 윤석열의 본래 스타일대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권에서 전재수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윤 후보의, 윤 총장의 이 격정의 기자회견.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과 이제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모든 뉴스를 압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뉴스를 압도할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냐? 그것은 바로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입니다.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사익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들과 말하자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것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규정을 했는데요. 근데 좀 의아스러운 것은 지금 등장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등장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었던 손준성 검사, 네. 그리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그 서류를 말하자면 고발장을 전달했다라는 제보자. 이분은 그때 당시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입니다. 지금 등장인물이 전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의 내용의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이게 국민의힘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 공작인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괴문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괴문서가 아니죠. 이미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다라는 그 2건의 고발장 중에 1건, 그리고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라는 그 고발장,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작년 8월 달에 실제 검찰에 고발했던 그 고발장, 이게 틀린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이것까지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거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괴문수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러한 말한 사람이 무슨 폭로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 말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인들이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곧바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과 별개로 자세와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어제 윤석열 총장, 윤석열 후보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저로 인해서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혹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요렇고 저렇고 이 소상하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이제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 혐의자를 앞에다 두고 그냥 막 호통치듯이 그런 자세와 태도입니다. 국민들은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게 본다. 국민들이 안 볼 것 같죠. 그래 자세와 태도가 불량하면 그 내용이 설사 맞다 하더라도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가 돼가지고 과도한 손짓과 몸짓 그리고 때로는 반말까지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럼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들이 마이크 들이대는 순간 그것은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윤석열 후보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권에서는 윤 후보가 국민에게 윽박 지른다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반응 함께 보시죠. 괴문서라 본질 흐리고 억지 주장. 안하무인할 거면 기자회견할 필요도 없다. 송영길 대표 대선 후보가 국민 상대로 윽박 지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캠프에서는 정치 공작이라며 붉어진 얼굴로 윽박. 정세균 후보는 솔선수범의 공수처 수사도 받아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수사 상황 한번 좀 점검해 볼게요. 수사가 아니라 이제 대검의 감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은 박승모 변호사님. 네. 첫 번째는 손중성 검사가 정말로 윤 후보의 말에 따르면 괴문서, 민주당의 말에 따르면 결정적인 증거라는 그 고발장을 손중성 검사는 내가 쓰지도 않았다라고 재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의 감찰 과정에서 일단 그게 좀 규명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손중성 검사가 썼다라는 무언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범계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수사 전환 여부와 시점을 차차 판단할 사안이다. 즉 조만간 수사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혹이 제기돼 있고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속 시원히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수사로 이어지는 행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문제될 여지가 있죠. 이 전 현직 검사가 의무 없이 정보 수집을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 행위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혹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것 아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검찰보다도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관련 혐의자가 수사로 전환된다면 전현직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검찰이 자체 감찰이나 수사로 전환한 이후에 관련 혐의가 짙어 보인다면 공수처에 그 부분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